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 드신다는 김호철님,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째 꾸준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혈압약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1974년 초진으로 오신 63세 장노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란은 몸에 좋다는데 나는 왜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죠? 그때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 공복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뇌혈관이 맑아지기도 하고 치매의 시계가 멈추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최세연입니다. 올해 90세가 되었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해왔죠. 사실 최근에는 저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환자였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의사 최세연이 아닌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을 제대로 먹는 법이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그리고 당뇨 관리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저 최세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복 계란 섭취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오늘 아침은 뭘 먹어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김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78세 남성분으로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 2개를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오히려 오르는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거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김민수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민수 어르신,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 식용유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여기에 밥과 김치찌개를 곁들여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단은 아침 공복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며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 불량과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어르신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다른 고칼로리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영양분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계란은 그 조리법과 섭취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김민수 어르신께 아침 공복에는 삶은 계란이나 술안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란을 섭취하고 통곡물 빵이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몇 주 뒤 김민수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세원 선생님 덕분에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계란 하나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김민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우리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계란을 어떻게 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뇌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 계란이 핵심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뇌 건강입니다. 혹시 뇌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식단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뇌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거나 특정 식품을 찾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식재료, 바로 계란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몇 해 전 72세의 이지영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지영 어르신은 최근 들어 깜빡거리는 일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통해 이지영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영 어르신께 계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아침 공복에 꾸준히 계란을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 성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성분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집중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서 콜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며 이는 뇌의 효율적인 기능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란에는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이지영 어르신께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오이,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이지영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최세원 선생님, 요즘은 깜빡거리는 것도 덜하고 책 읽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활기차졌다고 하네요. 이지영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전의 걱정은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꾸준한 계란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 변화가 이지영 어르신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8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종종 진료 차트를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과 대화 중에도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저의 식단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공을 들였죠.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견과류, 그리고 제철 과일을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6개월 이상 실천하니 확실히 이전보다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계란은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계란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 관리, 계란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뇨병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당 관리에 실패하면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죠. 혹시 당뇨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식단 관리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계란은 당뇨 환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5세의 박정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고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아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아침에는 밥을 먹어야 든든하다며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주로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박정호 어르신께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단을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동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오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호 어르신께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에 삶은 계란 2개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여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며 망설이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2달 뒤 박정호 어르신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세원 선생님, 아침 식단만 바꿨는데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안정되고 식후 혈당도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이제는 아침 식사가 기다려집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혈당 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고 그 결과 삶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저 역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다고 자만하며 식단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후회되더군요. 80대 중반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저만의 식단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약간의 통곡물을 곁들였습니다. 밥 한 숟갈 대신 계란을 먼저 먹으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았죠. 꾸준히 1년 가까이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니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던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식단에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당뇨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째, 아침 공복 계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이제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나 스크램블보다는 삶은 계란, 술안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면 계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주어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기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가 용이하며 콜린과 같은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술안 역시 부드러운 질감으로 소화 부담이 적고 계란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만 먹는 것보다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다른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오이, 당근, 토마토 등 통곡물빵, 견과류, 그리고 약간의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채소의 섬유질은 혈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통곡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시너지를 내고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2개에 작은 오이 1개, 그리고 통곡물 빵 1조각을 곁들이는 식단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혈당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계란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식단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함유된 좋은 영양소들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된다면 흰자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계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점차 몸이 적응하고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최세원도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꾸준한 건강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셨던 70세의 김영희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항상 거르셨습니다.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였죠. 저는 김영희 어르신께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가볍게 통곡물 시리얼과 과일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 하나만으로는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하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김영희 어르신은 놀랍게도 최세원 선생님, 아침에 계란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점심까지 든든해요.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며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아침 공복 계란 섭취는 우리 몸의 엔진을 깨우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계란을 올바르게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계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품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란 역시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계란을 드실 때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이나 껍질이 깨진 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신선한 계란을 구매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날계란이나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모넬라균은 고온에서 사멸하므로 충분히 익히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반숙 계란의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완숙을 권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단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계란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계란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만 편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85세의 최민호 어르신께 계란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날것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설사와 복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최민호 어르신의 식습관을 듣고 즉시 날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을 12개로 제한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며칠 뒤 최민호 어르신은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최세원 선생님 덕분에 큰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했네요. 이처럼 작은 실수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익힌 계란을 적정량으로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 최세연과 함께 아침 공복 계란 섭취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지만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당뇨 관리까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섭취하느냐입니다. 60년의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삶은 계란 하나를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 최세연은 90세 내과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6080대 어르신들이 정말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